부드럽게 휘는 관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두 개의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들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한 개의 스플라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비교적 접근이 쉽고요. 한 개의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함이 없지만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팔꿈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지만 무릎 관절에도 응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먼저 바이패드를 하나 만들고요. 이 바이패드가 팔꿈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가 되고요. 그리고 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가 되겠죠. 손가락의 모양을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5개로 늘려주고요. 핑거링크도 늘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키를 좀 앞으로 밀어주고요. 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원래는 이 두 개의 팔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직선적으로 각이 지면서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카툰적인 캐릭터는 팔꿈치가 부드럽게 휘면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면요. 이런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헬퍼가 있고요. 포인트 헬퍼가 패스 컨스트레인트가 적용되어서 이 패스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0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에 얼롱 패스가 적용이 돼서요. 이 패스를 움직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키를 삭제를 하고 나면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직접 10% 혹은 0%, 20% 이렇게 퍼센트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리고 복제를 하고요. 10%에 하나 또 복제를 하고요. 20%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40%에 또 복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헬퍼를 만든 뒤에 본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본의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해서 이 포인트 헬퍼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컨트롤러에서 루켓을 지정한 뒤에 바라보게 하고요. 뷰 라인 랭스를 꺼주고요. 요 길이만큼만 보이게 됐죠. 그리고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적용을 해서 이곳에 지정을 하고요. 여기 방금 줄어들었죠. 본은 자식의 위치가 강제로 줄어들게 되면 스트레치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캐릭터 셋업 테크닉 서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아니죠. 루켓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해서 포인트 헬퍼를 바라보게 하고요. 뷰 라인 랭스 없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마지막에 엔드본에도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해서 이쪽으로 그 포지션이 맞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만약에 기본 세팅이라고 한다면은 이 본은 스트레치 약간씩 줄어들어 있죠. 0.8912 0.90047 이거를 스트레치 값을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플라인에 스플라인 IK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뒤에 헬퍼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헬퍼의 위치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된 다음에는 전체 스플라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때 요 포인트 헬퍼들은 정확하게 40% 전체 길이의 퍼센트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스플라인과 함께 같이 늘어나는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스플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요, 이 스플라인은 부드럽게 휘어있는 스플라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이제 패스 컨스트레인트가 지정된 그 포인트 헬퍼가 패스가 하나만 지정 가능한 게 아니고요, 2개, 3개도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패스를 지정해 줌으로써 동시에 2개의 패스를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쪽 새로 생긴 라인의 가중치가 더 높아질 경우에는 이쪽으로 그 참조를 하게 되고요, 요 가중치 조절에 의해서 어떤 그 스플라인을 참조하는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팔꿈치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는 스플라인과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플라인을 동시에 만들어주고 와이어 파라미터를 통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최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소개될 개념들은 상당히 그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캐릭터 셋업 테크닉이라는 책을 모두 다 이해한 뒤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만들고요, 이 라인에 스플라인 IK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헬퍼의 색깔을 좀 알아보기 쉽게 초록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의 색깔도 같이 초록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의 특성은 코너 특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모든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링크로 포인트 헬퍼가 나오지만, 이거는 굳이 링크가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링크를 끊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렬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를 걸어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 안쪽에 있는 그 스플라인이 관절에 마치 힘줄처럼 직선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플라인을 하나를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를 지워주고요, 얘들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네요. 다시 정렬을 해주고요, 스플라인을 2개를 만드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했더니 뭔가 좀 문제가 생기네요. 링크 관계는 아직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은 핑크색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텍스의 속성을 스무드 속성으로 걸어주고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곡선은 곡선이 꺾이는 이 중간 지점에 그 모양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 버텍스가 하나씩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 역시 스무드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스플라인 IK 컨트롤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헬퍼의 색상을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보기 쉽게 핑크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링크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정렬을 해주고요. 또 두 번째 선택을 하고 여기 정렬을 해주고요. 세 번째 선택을 하고 여기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 포인트 헬퍼는 이쪽에 센터 위치에 정렬을 해주고 요 포인트 헬퍼는 마찬가지로 센터 위치에 정렬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초록색 포인트 헬퍼와 그 핑크색 포인트 헬퍼가 운 좋게도 동일한 크기가 돼서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초록색을 6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이제 좀 알아보기 편해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링크를 걸어주고요. 역시나 링크를 걸어주고요. 링크를 걸어줍니다. 아직 이 두 오브젝트는 링크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분모가 지정이 안 된 상태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원하는 그 움직임은 요 오브젝트가 애니메이터가 요 포인트 헬퍼를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요 포인트 헬퍼에 달려있는 슬라이더를 조절함으로써 이 두 포인트 헬퍼가 위치가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소 헛갈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헬퍼들을 잠시 숨겨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헬퍼들이 다 필요 없고요. 이 헬퍼 역시 필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요 포인트 헬퍼의 크기를 7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요. 그리고 크로스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핑크색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밝은 핑크로 바꾸면은 조금 잘 보일까요? 자, 요 핑크 포인트 헬퍼를 이쪽에 축을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컬 축으로 이동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식으로 링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포인트 헬퍼도 정렬을 해준 뒤에 자식으로 링크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요 포인트 헬퍼의 요 중심으로부터의 요 거리는 요 포인트 헬퍼의 로컬 포지션이 되겠죠. 그 Y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로컬 Y 포지션인데요. 분모의 Y축 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요 포인트 헬퍼가 언제나 저 중앙 손바닥과 어깨 사이를 바라보면서 요 포인트 헬퍼의 로컬 포지션이 어깨와 손목 사이의 거리의 절반만큼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포인트 헬퍼에다가 익스프레션 컨트롤러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두 개를 만듭니다. 핸드 변수와 잘못 만들었죠. 지금 스칼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지우고요. 벡터로 핸드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어깨, 숄더,
벡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지금 H와 S 너무 기니까 H와 S로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H로 그냥 리네임을 하고요. S로 리네임을 했습니다. S는 예약 변수기 때문에 안 되죠. SH로 리네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컨트롤러 해서요. 바이패드에 펠비스에 스파인에 레프트 사이. 맥스는 요 창이 참 불편한데요. 언제 개선될런지 모르겠네요. 스파인에 스파인 2에 스파인 3에 네크에 레프트 쇄골에 어암에 포암에 핸드 찾았죠? 핸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는 H라는 변수는 손목의 위치에 월드 포지션을 의미하는 포인트 3 변수가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sh 변수에다가도 숄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숄더가 이거죠. 어퍼암이죠. 어퍼암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변수를 아직 사용하진 않고 0, 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을 해왔죠. 요 포인트 헬퍼의 위치가 000 위치가 된 거죠. 로컬 포지션이. Y축으로 만약에 내가 10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으로 X축이죠 방금. 예. Y축으로 10을 가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지금 원하는 방향은 저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근데 요 10이라는 이 10이라는 값 대신에 요 디스턴스 값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펑션 리스트에 보면은 leng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길이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두 벡터 H와 H에서 손목에서 어깨를 빼준 요 벡터의 length의 절반이어야 되죠. 곱하기 0.5인데 아까 마이너스 음수로 적용됐어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5를 곱해주죠. 그리고 이밸류에이트를 하면은 자, 요 길이의 그러니까 손목과 어깨 길이의 절반만큼이 로컬 포지션으로 지금 적용된 상태입니다. 요 공식을 카피를 해주고요. 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지금 얘는 얘한테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포지션 XYZ로 다시 되돌리고요. 얘네들은 이쪽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미리 연습을 안 하고 튜토리얼을 만들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보조 역할을 해줄 포인트 헬퍼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요 포인트 헬퍼가 여기에 이제 자식으로 링크가 걸려야 되는 거고요. 이 포인트 헬퍼의 색을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3 정도로 줄여주고요. 부모는 이거죠. 그 다음에 복제를 해서 반대편에 놔주고요. 그리고 아까 얘들은 부모가 이쪽으로 링크가 됐었는데 부모가 현재 상태여도 상관없고 원래 상태인 대로 링크를 해제를 했습니다. 크기가 좀 크니까 4 정도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익스프레션 컨트롤러를 여기다가 다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목 벡터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숄더 벡터 변수를 만들어주고 손목에다가는 손목을 지정을 해주고요. 숄더에다가는 어깨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공식을 이밸루에이트를 해주면은
딱 그렇게 됐죠. 요 놈까지 적용을 해주고요. 포지션 익스프레션 해서 손목을 벡터 변수를 만들어주고 숄더 벡터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지역 변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쪽 오브젝트의 변수와는 간섭이 없죠. 그리고 손목을 다시 지정을 해주고요. 어깨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집어넣는데 이번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입력이 돼야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팔뚝을 얘가 처리가 안 됐네요. 얘가 이제 룩겟 컨트롤러에 의해서 룩겟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손목도 바라보고 어깨도 바라보고, 그리고 뷰라인 랭스 길이는 뭐 한 1 정도로 짧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그리고요, 업로드가 매우 중요하죠. 업로드는 그냥 이제 그 상박과 Z축 정렬이 되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언제나 요 노란색 포인트 헬퍼의 역할은, 자, 팔꿈치가 줄어들면은 요 사각형이 언제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가 늘어나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 상태에서 요 포인트 헬퍼를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로 자, 손목과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포인트 10, 요 위치 세 위치를 동시에 참조하도록 합니다. 같은 순서로 요 포인트 헬퍼 역시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로 이번에는 어깨와 팔꿈치는 이거죠. 팔꿈치와 그리고 포인트 09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두 포인트 모두 마지막 요 포인트 헬퍼를 마지막으로 참조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이제 요 핑크색 그 스플라인의 형태를 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에 있는 요 핑크색 포인트 헬퍼에다가 어트리뷰트 홀더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깔끔하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 에디터를 통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잠깐 TCB 컨트롤러의 텐션과 컨티뉴이티 바이어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션 컨트롤러를 TCB 포지션으로 바꿔주고요. 자, 오토키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를 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특성이 요 주전자의 텐션 값이 달라짐에 의해서 뾰족해지기도 하고 뭉툭해지기도 하죠. 지금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요 텐션 값이기 때문에 이름은 텐션이라고 지어야겠습니다. 참고 삼아 컨티뉴이티 값은 요런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하는 그런 특성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건 지우고요. 텐션이라는 텐션과 바이어스 컨트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제 핑크색 라인의 형태를 잘 봐야 되죠. 핑크색이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 훨씬 잘 보이죠. 그냥 바꾸는 김에 요쪽 포인트 헬퍼도 노란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바이어스라는 텐션이죠. 텐션이라는 이름으로 값은 0에서부터 10 사이의 값으로 넣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5고요. 그리고 스피너가 아니라 슬라이더 형태로 달아주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에 모디파이어에 그 커스텀 파라미터가 설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애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텐션 값이 적용이 되죠. 지금 5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죠.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의 와이어 파라미터를 어트리뷰트 홀더에 있는 텐션 값을 요 포인트 헬퍼의 포지션의 웨이트 값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웨이트 값이 요 노란색 포인트 헬퍼에 연결되는 웨이트였고요. 첫 번째가 어깨였고 두 번째가 팔꿈치였죠. 그렇다면은 텐션 값이 증가할 때 어떤 특징이 되는지, 아까 주전자를 괜히 지웠네요. 주전자를 다시 또 움직여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포지션을 TCB로 바꿔주고 텐션 값이 줄어들어야 뭉툭해지죠. 저 이제 주전자를 안 지워야겠습니다. 텐션 값이 줄어들어야 뭉툭해지기 위해서는 요 포인트 헬퍼가 포인트 공구 쪽의 웨이트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뭉툭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텐션 값이 증가하면은 요 웨이트 값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텐션 값이 증가하면 뾰족해져야 되니까 요 값이 감소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텐션 값이 0에서 10 사이니까 10 마이너스 텐션 값을 하면은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4의 값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나머지 값들이 너무 커서 차이가 잘 안 보이는데 이 값을 4 정도로 줄여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텐션 값이 커지면 뾰족해지고 작아지면 뭉툭해지는 특성이 된 거죠. 자, 다시 가운데로 해주고요. 나머지 값은 그냥 두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 텐션 값을 그냥 그대로 이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이제 텐션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컨트롤러에서는 990이 되는 거고요. 텐션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118이 되는 식인 거죠. 마찬가지 작업을 요쪽 오브젝트에도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와이어 파라미터를 연결할 필요 없이 이 버튼으로 포인트 07번을 찾아주고요. 포지션의 웨이트 2번에다가 텐션 값이 10- 텐션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연결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지금 이제 너무 과하게 당기면은 팔꿈치 모양이 보기 흉하게 되는데요. 그건 애니메이터가 적절히 알아서 값을 적용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요 포인트 06이라는 요 포인트 헬퍼가 어깨와 손바닥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 특성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애니메이터가 뭔가 로테이션을 통해서 바이어스 컨트롤을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현재 요 포인트 헬퍼는 로테이션 컨트롤러가 루켓 컨트롤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요 루켓 컨트롤러를
좀 알아보기 쉽게 도프 시트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헬퍼의 트랜스폼 컨트롤러가 현재 포지션 아니죠. 로테이션이 룻겟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룻겟 컨스트레인트를 리스트 컨트롤러로, 리스트 어딨죠? 여기 있죠. 로테이션 리스트로 변경을 하면은 룻겟이 리스트의 첫 번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좀 전에 룻겟이 첫 번째 리스트로 이동을 해왔고요. 그 위에 위치상으로 미치지만 마치 포토샵의 그 최상위 레이어처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어베이러블이 생기죠. 여기서 사인 컨트롤러를 해주고요. 간단히 오일러 XYZ 정도를 걸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짐벌 상태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살펴보면은, 자, Z축으로,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됐죠. 예. Z축으로 움직여 줬을 때 바이어스 컨트롤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축은 비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강제로 그 움직임을 고정시키는 방법에는 익스프레션 컨트롤러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X와 Y의 모두 익스프레션으로 회전값을 강제로 0으로 고정시켜 주는 거죠. 숫자로서 완전히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가 실수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절대로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여기서 텐션 값을 조절을 해주고 바이어스 값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본을 이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요 불필요한 포인트 헬퍼는 잠시 숨겨주고요. 그리고 현재 요 이제 초록색의 직선 라인과 노란색의 곡선 라인이 있는데요. 본이 고정될 포인트 헬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인트 헬퍼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요. 요 포인트 헬퍼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포인트 헬퍼를 만들고 포지션 컨스트레인트에서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지정한 다음에 add 패스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쪽과 요쪽을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으로 패스 추가 상태를 해제를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빨간색 포인트 헬퍼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크기를, 이도 크네요. 1 정도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얼렁 패스 애니메이션 값을 지워주고요. 강제로 0%로 하겠습니다. 방금 스피너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0으로 리셋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바이패드를 만든 뒤에 체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상박과 하박의 길이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씩 그 포인트 헬퍼를 위치시켰을 때 50% 위치가 아마 여기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이 포인트 헬퍼를 선택하고 복제를 해주고요. 여기는 10%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제를 해서 20% 위치로 가고요. 또 복제로 해서 30% 또 복제하고 40% 또 복제하고 50% 딱 맞았죠? 또 복제하고 60% 또 복제해서 70 또 복제하고 80 또 복제하고 90. 이게 요 작업을 해보니까 잔손이 많이 가는 그런 리깅이더라고요. 유난히 요 작업이 난이도도 높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 포인트 헬퍼들은 계층 구조상으로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패스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이 대략 몇 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본이 1, 너무 크죠?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엔드본까지 만들어주고요. 전체 본에다가 트위스트 방향을 알기 쉽게 핀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좀 기니까 짧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을 여기다가 정렬을 해서 가볍게 불러와 주고요. 지금 이제 본을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좀 길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본을 반투명으로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개의 본의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반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를 지정을 하고요. 포지션 타겟을 여기다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로켓을 지정을 해주고 포인트 12번을 바라보게 한 뒤에 업로드는 좀 나중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스크립트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방금 했던 작업이 이렇게 레코딩이 됐습니다. 처음에 포지션 컨트롤러가 변경되고요. 로켓으로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뷰란 랭스 꺼주고요. 요 세 가지만 레코딩이 됐는데 포지션 타겟과 로켓 타겟이 지정되는 부분이 누락됐죠. 그거는 매크로 레코더가 감지를 못하는 상태인데요. 요 세 줄만 먼저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포지션 타겟과 로켓 타겟이 지정되는 그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봅시다. 포지션 컨스트레인트 복제를 하고요. 새긴 키워드에서 포지션 컨스트레인트 쪽을 찾아보면은 어펜드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복사를 해오고요. 만약에 어펜드 타겟이 성공하면 true라는 게 리턴이 될 테고요. 저거는 이제 리턴 타입이니까 필요 없고요. 요 달러라는 게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에 이게 이제 포인트 헬퍼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플로트 웨이트, 어떤 웨이트 값으로 지정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50.0이 돼야 되고요. 달러 포지션 컨트롤러에 어펜드 타겟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봅시다. 로켓 컨스트레인트를 찾아보면은 역시 어펜드 타겟이 거의 같은 문법이죠. 이렇게 되고요. 로테이션 컨트롤러에 어펜드 타겟에 이건 이제 뭘 바라볼지 오브젝트고요. 그게 어떤 웨이트 값으로,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 값인 50.0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오브젝트는 본을 선택하고요. 본을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한 게 이제 포지션 타겟, 그다음에 세 번째 선택한 게 로켓 타겟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렉션 1은 본이고요. 2는 포인트 헬퍼 포지션 타겟이죠. 3번이 이제 로켓 타겟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럼 요걸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셀렉션 1번에 본의 포지션 컨트롤러를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1번의 포지션 컨트롤러에 타겟을 어펜드 하는데 셀렉션 2번 오브젝트를 포지션 타겟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1번의 로테이션 컨트롤러도 바꿔주는데 셀렉션 1번의 타겟은 노드가 셀렉션 3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셀렉션 1번의 로테이션 컨트롤러의 교란 랭스는 ABS를 오프를 꺼준다. 요 스크립트가 이제 완성된 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겹쳐 있어서 잘 선택이 안 되는데요. 본, 포지션, 그리고 로테이션 세 번째 순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하고 세 번째 선택해주고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하고 실행. 이렇게 됐죠. 실행은 저 이벨루에이트 올이라 그래서 컨트롤 2를 이제 단축키로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헬퍼가 여기 있네요. 요 놈을 실행을 해주고요. 스크립트를 하면 편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하고 실행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요. 세 번째 선택하고 또 실행하고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행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행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손목이죠. 손목을 잡고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포인트 헬퍼는 그 두 번째 손목을 잡고 여기까지만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요, 지금 이제 부드럽게 휘긴 휘었는데, 이제 요 포인트 헬퍼가 어느 라인을 따라갈지 웨이트 값 변화를 이쪽에서 슬라이더로 조절하는 장치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본들의 핀의 방향 컨트롤이 지금 완전 지멋대로죠. 이 핀 방향 컨트롤은 캐릭터 셋업 테크닉 책에 나오는 그 넌 플립번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책을 다 봤다라는 가정하에 논 플립번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더미는 제가 실수로 더미를 만들었죠. 더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다가 정렬을 해주고요. 쇄골 위치에다가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쇄골의 자식으로 링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해서 어깨에 링크를 하고요. 어깨 정렬을 했죠. 조금 작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새로 만든 두 번째 요 포인트 헬퍼의 부모는 쇄골이고요. 로컬 포지션이 쇄골의 길이죠. 이 상태에서 포지션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줍니다. 요 부동수 수점은 0, 매우 작은 숫자인데요. 0으로 리셋을 해주고 요 값이 쇄골의 길이죠. 이 상태에서 부모만 살짝 바꿔주면은 새로 바뀐 부모로부터의 로컬 포지션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거를 크로스로 바꿔주고요. 좀 크게 해주고, 자, 요게 요 더미가 로켓으로
동일한 거리만큼을 로켓으로 바라보게 하면은 요게 이제 non flip-on이 되는 건데요. 업로드가 쇄골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Z축 정렬은 디폴트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포인트 헬퍼가 언제나 업로드의 기준, 요 트위스트본의 업로드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가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예, 잠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죠? 예, 일보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자, 트위스트의 기준 역할을 해주는 포인트 헬퍼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하나를 만들고요. 정렬을 해주고 크기를 조금 키워주고요. 트위스트 기준은 이거를 무슨 색으로 할까요? 예, 하늘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쪽 상박이고요. 트위스트 기준 역할을 이쯤으로 트위스트본의 느낌으로 이 정도의 위치로 두겠습니다. 부모는 상박이었고요. 좀 잘 안 보이네요. 이 색깔이 한 이 정도 색이면은 좀 더 잘 보이는군요. 이 상태에서 로켓 컨스트레인트로 팔꿈치를 바라보게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의 기준이 좀 전에 non flip-on의 더미가 업로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포인트 헬퍼가 약간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상적인 방향이고요. 현재 팔뚝을 움직이면은 이제 저 파란색 본들이 플립이 픽픽 돌아가는데 저건 이제 업로드를 지정을 아직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 당연한 상황이고요. 요 포인트 헬퍼는 그 이제 트위스트의 기준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 포인트 헬퍼의 오리엔테이션 컨트롤러가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는 요 이제 트위스트본을 100% 따라가야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포인트 헬퍼니까 100%죠. 지금 이제 50%라고는 되어 있지만 하나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인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헬퍼가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로 트위스트본과 상박을 따라하는데 여기 이제 트위스트본을 이게 이제 4대 트위스트본이 4대 상박을 4대 1, 3대 2, 2대 3, 1대 4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분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포인트 아이고야 잘못 찍었죠. 언도 해주고요. 요 포인트 헬퍼가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에서 그 트위스트본과 상박을 이번에는 얘가 이제 4대 1이었으니까 얘는 3대 2로 3대 2의 비율로 따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포인트 헬퍼는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로 요 트위스트본과 상박을 반대로 2대 3으로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 헬퍼는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로 트위스트본과 상박을 1대 4로 따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요 포인트 헬퍼는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가 적용이 되어서요. 이번에는 이쪽 팔꿈치를 100% 따라가야 되겠죠. 여기 지금 이제 손목 트위스트 작업을 하기 전에 요쪽 본을 먼저 업로드를 지정을 해보면은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업로드를 이제 방금 빨간색 포인트 헬퍼로 지정만 하면은 됩니다. 축정렬의 기본 축 방향으로 지정을 하면 되죠. 굳이 만약에 다른 축을 선택해주고 싶다면 선택해도 무방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트위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봐야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목에서도 이렇게 이제 트위스트를 꽉 잡아줄 수 있는 트위스트 헬퍼가 하나 필요한데요. 포인트 더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정렬을 12개 하박에 정렬을 해주고 위치는 트위스트 위치로 좀 옮겨준 뒤에 하박에 링크를 하고요. 여기서 로켓으로 손목을 로켓으로 손목을 바라보고요. 지금 보면은 그 캐릭터 셋업 테크닉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굉장히 많은 개념이 다 총동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처음 봐서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좌절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뭐 거의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리그입니다. 이 상태에서 업로드가 이제 손바닥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럼 손바닥의 Z축과 트위스트본의 트위스트본도 아까 그 트위스트본이랑 색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트위스트본의 Z축과 손바닥의 Z축이 지금 현재 정렬되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 세팅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 포인트 헬퍼는 처음에는 4대1, 두 번째는 3대2, 세 번째는 2대3, 네 번째는 1대4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 해야겠죠.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타겟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서 4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가 뿅 되고 이번에는 3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포인트 헬퍼가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가 돼서 2대 3으로 가야 되겠죠. 2대 3으로 가고요. 네 번째죠. 포인트 헬퍼를 선택하고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를 지정을 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1대 4의 비율로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요 본의 업로드 컨트롤이 이렇게 지정되고 요 본 역시 업로드 컨트롤이 이렇게 지정되고요. 요 본의 업로드 컨트롤도 이렇게 지정되고 요 본의 업로드 컨트롤도 이렇게 지정되고요. 요 본의 업로드 컨트롤 역시 이렇게 지정되면은 손목을 한번 트위스트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해보면은 이런 이제 모양이 되는 건데요. 요 손목본의 축이 이제 하박과 기본 축 정렬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하박은 Z축이 바깥으로 향해 있고 트위스트 헬퍼는 Z축이 뒤로 향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트위스트본의 업로드 정렬이 아까 기본 값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업로드 축의 Z 방향과 손목 트위스트 축의 Y 방향이 일치를 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하박과 손목 트위스트가 축 정렬이 애초에 되어서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기본 자세가 되는 거죠. 결론 요약하자면 요 포인트 헬퍼의 요 로켓 컨트롤러의 업로드는 Y와 Z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업로드의 Z축이 자기 자신의 Y축과 정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박과 트위스트본의 Z축이 정렬이 되어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아까 이게 툭 튀던 그 모습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손목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세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안 생기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애니메이터가 뭐 텐션을 값을 좀 바꾸고 싶다거나 그럼 이런 컨트롤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텐션 값을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값도 애니메이터가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자세까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팔뚝을 위로 올렸고요.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좀 애니메이트 버튼을 안 켜고 하기 때문에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어깨를 이렇게 올리겠죠. 이 상태에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각도는 이 정도 각도겠죠. 이런 트위스트 방향들. 애초에 기본 자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자,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각도를 다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네요. 자, 요 자세에서 보겠습니다. 아니죠. 이 정도 자세가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설명을 지금 거의 빠뜨리는 상태인데, 자, 어트리뷰트 홀더에서 파라미터 에디터 여기 이제 추가를 해서요. 직선으로 갈 거냐, 곡선으로 갈 거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그거를 블렌드라고 만약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리고 값은 0에서 1 값이 0에서 1로 변하고요. 디폴트 값이 0.5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 역시 슬라이더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뭐 텐션은 0에서 10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조금 더 스크립트 친화적인 0에서 1 값으로 정교화된 값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요 포인트 헬퍼에 현재 모디파이어에 헤드가 된 거죠. 블렌드 값이요. 아직은 이제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고요. 이 값이 잠시 요 본드를 하이드를 하고요. 요 포인트 헬퍼가 맨 위에 있는 거는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있는 포인트 헬퍼부터 요 웨이트 값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초록색 라인이고 두 번째가 노란색 라인인데요. 클릭하고 와이어 파라미터로 해서 어트리뷰트 홀더에 있는 밴드 값이 요 포인트 12의 포지션에 웨이트 0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블렌드 값이 웨이트 0번으로 한번 연결 먼저 해보죠. 그리고 두 번째 웨이트 1번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1- 블렌드 값을 넣어주고요. 커넥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렌드가 지금 반대로 됐네요. 지금 이제 블렌드가 왼쪽으로 되면은 초록색으로 가길 바랬는데 그럼 거꾸로 이쪽이 1- 블렌드가 되고 이쪽 1- 블렌드가 돼야 되고요. 이쪽이 그냥 블렌드가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트 헬퍼가 애니메이터의 조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0번이 1-가 돼야 되는 거고요. 동일한 작업을 모든 포인트 헬퍼에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값에 그 웨이트 0번을 1 마이너스 블렌드를 복사를 해두고요. 커넥트 마이너스 블렌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마이너스 뒤에 띄어쓰기를 안 하면서 마이너스 블렌드가 되면서 좀 에러가 났었는데요. 웨이트 1번은 그냥 커넥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오브젝트 역시 찾아서 웨이트 0번에 1 마이너스 블렌드를 그냥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미묘하게 어긋날 수 있으니까 웨이트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살짝 어긋났죠? 근데 정확히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는. 커넥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 계속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와이어 파라미터 작업을 할 때는 여러 오브젝트에 비슷한 작업을 할 때 그 동일한 창 안에서 계속 그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은근히 이제 단순 반복 작업 때 도움이 됩니다. 그나마 이 기능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 됐죠? 좀 전에 아까 그 본드를 언하이드를 해주고요. 좀 그 블렌드 값을 적용을 해줌에 따라서 완벽한 곡선이 되기도 하고 완벽한 곡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텐션 값에 의해서 곡선의 느낌이 좀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원한다면 바이어스 치우치는 정도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설명인데요. 요 본들은 부모가 되는 본이 늘어나게 되면은 스플라인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도 따라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네들의 리셋 스트레치 작업을 건너뛴 느낌이네요. 그쵸? 전부 다 지금 스트레치 값이 적용되어 있죠. 요거를 기본 자세 상태에서 다 이제 리셋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깔끔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리셋 스트레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 자세에서 스트레치 값이 1이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두 개의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약간의 결함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정도로 본 개수를 적게 사용하는 상태에선 결함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 애매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 현재 이제 두 개의 스플라인을 참조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뾰족한 스플라인과 부드러운 스플라인을 지금 참조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충 그려서 좀 모양이 안 이쁜데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두 개 스플라인을 만약에 참조하는 포인트 헬퍼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를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해서 애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좀 많이 늘려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뒤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트라젝터리 궤적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곡선과 그 뾰족한 쐐기를 중간 형태로 보관하는 모습에서는 대부분의 상태에서 뾰족한 상태가 되죠. 즉 그 곡선에서 뾰족하다가 다시 곡선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뾰족한 쪽으로 갈수록 더 뾰족해지고요. 반대로 이제 둥글게 가더라도 좀 둥글 느낌이 들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가 뾰족한 상태인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몇 개 안 되는 본 상태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이 지금 이제 10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각이 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퀄리티의 뭔가 구부러지는 만약에 팔꿈치가 필요하다면은 이런 형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팔꿈치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접근이 꽤 좀 어렵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